월가워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자, 오늘 연준의 9월 FOMC, 드디어 대망의 9월 FOMC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경제 전망 요약, 이번에 발표됐던 SEP, 하이라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던 FOMC였는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주요 하이라이트 내용들까지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 연설 화면부터 간단하게 함께 보시죠.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an estimated 2.2% as of August.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We also decide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자, 결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서프라이징하죠. 50bp 전격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25냐 50이냐 거의 반반 확률로 점쳐지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막상 0.5%포인트 진짜 내릴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50bp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성명서상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들여다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자리 증가, 그러니까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약간의 뉘앙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증가가 예전에는 moderated, 그러니까 누그러진 정도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slowed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둔화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진전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간 높고 목표에 근접했다는 자신감은 높아졌다. 이 정도의 뉘앙스.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정도면 잡힐 만큼 잡혔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이 QT를 지속할 것인가, 종료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양적 긴축이라 그러죠.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만약에 종료하게 된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어떤 계기이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QT를 종료하지 않겠다, 긴축을 지속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실망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성명서 총평을 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자신감의 톤은 조금 더 커졌고 그랬던 반면에 노동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의 뉘앙스는 강해진 것으로 총평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점도표 중간값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금리를 몇 차례나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인가? 이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24년 보시면 점도표 중간값이 4.25에서 4.5% 사이로 가장 많은 점이 찍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총 100bp의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연준은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50bp를 내렸으니까 25bp씩 두 차례 더 내리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의 경우에도 보시면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는 곳 3.25에서 3.5% 사이로 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추가로 100bp 내년에 더 내리겠다. 25bp씩 4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도 약간의 실망스러운 요인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덜 내려왔거든요. 이게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되고 있던, 그러니까 금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반영하고 있던 연내 금리의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125bp의 인하, 그리고 내년에도 125에서 한 150bp의 추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터라서 생각보다 좀 약한데 라는 해석이 조금 등장하는 계기이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사실 점도표보다 이번에 더 중요했던 것이 수정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인데 침체를 얼만큼 가능성 있게 내다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이 SCP에서 얻어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보시면 주목하셔야 될 항목은 크게 두 가지, GDP 성장률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실업률인데요. GDP 성장률은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경제 성장이 약간은 둔화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약간 좀 놀랍죠. 기존의 4%에서 4.4%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4.3 정도만 웃더라도 이거는 시장이 되게 놀랄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얘네가 침체 걱정돼서 금리 내리는구나, 이런 해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4.4%가 찍혔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 냉각되고 있다라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있을 법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당장의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낙폭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도 장중 상승분 대비했을 때에는 전부 다 뱉어내고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실업률이 높게 전망됐다는 점 역시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월 의장의 Q&A 주요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질문들이 카테고리를 나눠보니까 4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B컷, 두 번째가 노동 그리고 고용시장 관련, 세 번째는 침체 관련, 그리고 네 번째가 대선 관련 이슈였습니다. 하나씩 커버 들어가 볼게요. 일단 B컷 관련한 질문들 먼저 정리를 하자면 7월에는 분명히 B컷 안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50bp 인하를 결정한 겁니까? 더군다나 지난주 CPI, 근원 CPI는 생각보다 높았고 소매 판매는 강했잖아요. 인플레이션 아직 충분히 안 잡힌 걸 수도 있고 또 경제는 여전히 튼튼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로 바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지난주 근원 CPI가 생각보다 높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잡히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고 노동 데이터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지금 하방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는데 기준 이 정도가 기준선이면 이 기준선 위에는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치는 양호한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냅뒀다가는 이 기준선 아래로 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고용시장에 심각한 냉각이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50bp를 미리 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0bp 인하를 밥 먹듯이 베이스로 계속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것을 기본적인 페이스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거다. 미팅 바이 미팅, 그러니까 미팅마다 그때마다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정말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We made a good, strong start to this, and that's really, frankly, a sign of our confidenc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coming down toward 2% on a sustainable basis. That gives us the ability. We can, make a good, strong start. But and I'm very pleased that we did. 그리고 이것도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피봇을 강력하게 첫 발을 내딛었고 이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히고 있다라는 우리의 자신감을 증명한다, 상징한다 이런 워딩도 썼네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가 노동 그리고 고용 관련한 질문들이 되겠는데요. SCP에서 4.4%라고 하는 높은 실업률을 전망하셨는데 보통 실업률이라는 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앞으로 노동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이 실업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될 리스크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노동시장 컨디션은 지금 솔리드하다. 오늘 우리가 50bp B컷을 단행함으로써
통해서 앞으로 추가 냉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는요, 이 두 번째 노동 고용 관련한 질문, 사실 기자회견의 맨 끝에 마지막 질문으로 나왔던 건데요. 이게 오늘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이 성명서에서는 분명히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의 밸런스가 잘 잡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고용에 대한 걱정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럼 밸런스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No, I think it is better balanced. 아니다. 균형이 더 잘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recalibrate라는 말을 정말 여러 차례 썼는데 정책을 재조정하는 중인 것이고 이 오늘의 시작이 아주 좋았다. 출발이 좋았고 맞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조금 더 예리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침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확실하게 아니다. 지금 경제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성장률 페이스 좋고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노동시장은 여전히 양호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I don't see anything in the economy right now that suggests that the likelihood of of a downturn is elevated. Okay, I don't see that. You see growth at a solid rate. You see inflation coming down, and you see a labor market that's still at very solid levels. So I don't really see that. No. 자, 침체와 관련한 질문들 정리를 해볼게요. 시장이 좀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50bp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침체 요인이 있는 게 아닐까? 연준이 그거를 봐버린 게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숨겨진 경기 우려 요인 진짜 없는 거냐? 고용시장 추가 냉각 막을 수 있다고 거듭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파월 의장이. 이 노동시장 지금 면밀히 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계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경제가 성장을 할 것이고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고용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서포트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 성장률, 경제활동 지표, 그리고 직전에 나왔던 소매 판매, 2분기 GDP 등 모든 데이터들이 현재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시간차를 두고 노동시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기자가 다시 한번 반박을 합니다. 최근에 해고된 사람들 많다라는 얘기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거는 침체 시그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뭐 빅테크 기업들이 해고한다라는 뭐 헤드라인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해고 건수의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게 상향되고 있는 추세는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 우린 그걸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직 양호한 상황이지만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선 직전에 비컷한다고 비판 나올 게 뻔한데 그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질문. 자, 내가 맞이하는 4번째 대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 총 4번의 대선을 겪었는데 우리가 내리는 정책 결정은 절대 never about election, 대선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경제에 반영되기까지의 lag, 시간차가 있다. 절대 대선이랑은 상관이 없다. 또 다른 기자가 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정부와의 인디펜던스, 독립성이 왜 그렇게나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부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버리게 되면 진정하게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어떤 우리의 책무는 all Americans,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서빙하는 것이지 특정 정치인, 특정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공공에 좋을 것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과 관련해서도 뭐 대선 때문에 금리 많이 내리는 거 아니냐. 금리 많이 내려야 경제가 자극이 되고 그래야 이제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이 사람일 때 경제가 좋았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0bp 내린 게 특정 후보를 좀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는 사실 항상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파월 의장은 매 기자회견, 매 연설에서마다 강조를 항상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번 FOMC에서는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나올 것이냐, 50bp 인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너무나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Q&A 내용을 좀 광범위하게 커버하려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진 면이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9월 FOMC 특집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